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구석 게임 연구회, 줄여서 방게임연 진행을 맡은 홍보부장 고형준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게임은 슬레이 더 스파이어라는 게임인데요, 2019년에 정식 출시된 이 게임은 카드게임과 로그라이크 장르를 결합해서 큰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게임들에게 영향을 준 대표적인 덱빌딩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이제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매번 새롭게 구성되는 카드와 유물,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선택지 속에서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 탑의 정상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은 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덱빌딩 게임으로 평가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슬레이 더 스파이어의 게임 디자인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소개했던 대로 이 방구석 게임 연구의 방게임의 진행을 맡은 홍보부장 고형준이라고 합니다. 홍보부원 양현재입니다. 홍보원 방위원이라고 합니다. 홍보부원 김재혁입니다. 자, 시스템 분석으로 넘어와서 이제 저희끼리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진행할 텐데, 제가 가져온 주제 먼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슬레이 더 스파이어가 성공한 이유, 이 게임이 흥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저 먼저 이 슬레이 더 스파이어가 성공한 이유를 말해보자면, 저는 이제 슬레이 더 스파이어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덱빌딩 카드게임과 로그라이크를 결합한 매 플레이마다 새로운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카드 선택, 경로 선택, 유물 획득처럼 플레이어의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줘서 높은 전략성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이게 좀 뜨지 않았나 싶고, 또한 모든 선택에 장단점이 있고 카드 시너지와 덱 구성이 계속 달라져서 반복 플레이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의 행동을 미리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공정한 전략 플레이가 가능하고 쉬운 규칙과 깊이 있는 전략을 모두 갖춘 점도 이 게임이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성공한 이유가 결국에는 좋은 카드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슬레이 더 스파이어가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일단 제가 생각하는 슬레이 더 스파이어가 성공한 이유는 플레이어가 선택 중심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이제 기존 카드 게임 같은 경우들은 이제 강력한 사기 카드나 이제 메타픽을 선택해야 돼가지고 이제 선택이 강제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꽤 많은데, 슬더스는 이제 매번 카드 보상이라든지 유물, 이벤트, 맵 구조 등 같은 약간 변수들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반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가 항상 자기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재밌다고 또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이제 운과 실력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과 실력의 균형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 그 카드와 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으로 등장하긴 하는데, 덱 구성이라든지 카드를 뭐 덜어내거나 아니면 경로 선택 같은 전략적인 판단이 이제 운과는 다르게 또 크게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제 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력도 중요해서 이제 운과 실력의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슬더스가 이제 강한 사기 카드를 모으는 게 아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타 다른 카드 게임들과는 가장 큰 차별점이자 성공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한 요즘 다른 게, 그 위에서 봤던 것들은 좀 더 재미 요소가 강했다고 생각하고, 흥행했던 이유를 좀 더 강하게 뽑자면은 입문이 살짝 쉬운 게임이었었다고 생각해요. 그 조금 어려운. 입문이 쉬웠다? 입문이 쉬웠게요?
살짝 빌딩 게임이라고 하면은 네.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승천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점점 어려워지긴 하지만 첫 판은 진짜 쉽고 재밌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후반 가면은 물론 정말 어려워지지만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지 투 스타트 하드 투 마스터라고 하죠. 그 좀 처음은 쉽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이 마스터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인 게임이어서 어, 조금 시작하기 어려운 덱빌딩이라는 조금 마이너할 수 있는 장르에서 그래도 굉장히 위로 올라가 사람들이 많이 한 게임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저는. 아, 플레이 메커니즘 쪽에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신 거군요. 저 아마도 게임 레벨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 형태가 조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자, 넘어와서 저는 두 번째 분석 주제로 무엇이 슬더스의 재미 요소일까를 가져와 봤습니다. 슬더스의 주요 재미 요소로는 매번 달라지는 플레이, 적절한 난이도, 빠른 게임 진행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번 달라지는 플레이는 카드, 유물, 이벤트 혹은 적 배치가 매번 랜덤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난이도입니다.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적절한 난이도 덕에 유저가 쉽게 진려하지 않습니다. 또 초보자 유입에도 좋죠. 마지막으로 빠른 게임 진행이 있습니다. 게임 진행 방식이 템포가 빠른 편이어서 지루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과 2의 차이점도 조금 있는데 슬더스 2는 시스템 부분은 유지하면서 콘텐츠와 전략의 폭을 넓힌 후속작입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찾아왔는데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재미는 이제 매번 달라지는 카드와 유물 그리고 맵 구성 그것들 덕분에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재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플레이어들은 카드와 경로를 선택하면서 자신만의 덱을 완성하고 다양한 시너지를 발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전략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과 운보다 플레이어의 선택이 중요한 구조 덕분에 플레이어들은 높은 몰입감과 반복 플레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재미 요소는 이제 성공 이유와 조금 유사하긴 한데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카드 게임은 메타나 정해진 픽 아니면 사기 카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카드들을 뽑는 것이 이제 승리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슬더스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카드의 가치가 달라지고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더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카드 게임에서 재미라고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시너지의 쾌감입니다. 이게 원하는 카드와 유물을 우연히 같이 융합하게 돼서 강력한 조합이 탄생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뽕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들이 카드 게임을 하면서 한 판을 더 하게 되는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보통 로그라이크 게임들 솔로 플레이가 많은데 슬더스2에서 멀티플레이가 추가되면서 이제 혼자만의 전략이 아니라 친구와 이제 선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다양한 빌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일단 게임의 재미 요소는 덱빌딩과 로그라이크가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고요. 오, 이 로그라이크 형식에서 랜덤하게 나오는 보상을 사용해서 이제 새로운 카드 덱을 짜면서 매판 계속 바뀌는 그 나오는 보상에서 이제 중요한 카드를 선택하고 이제 쓸모없는 카드를 버리면서 덱을 짜고 그 덱이 참 잘 나왔을 때 재미가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게임에서 문제가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어느 정도는 운빨의 요소가 좀 강하게 저는 어, 체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의 요소가 이 게임에서 미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네, 근데 이게 재미있게도 근데 이게 잘 가려놓기는 했어요. 이게 유저의 선택을
꽤나 자유롭게 많이 놔둬서 이제 운의 요소를 조금 가려놓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운의 요소가 강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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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재밌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도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분석 게임 개발자다운 UI UX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덱빌딩 게임의 전형적인 UI를 갖고 있고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일단 로그라이크 형식의 연속된 전투에서 오는 피로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좀 깔끔하고 직관적인 이제 UI를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슬도슬이라는 게임의 분위기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UI라 생각하면 어, 빌딩 게임의 중요한 직관성이라고 하죠. 호스트와 이제 카드의 효과 그런 거를 굉장히 잘 깔끔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시스템에서 유물 포션 카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 세 가지를 이 살짝 대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세 개를 굉장히 알기 쉽게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도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UI UX라 생각하고 이 카드 게임 그 덱빌딩에서 한 턴이 끝나면은 손에 있는 카드를 전부 버리는 시스템을 사용한 게임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게임에서 참 확인할 수 있는 버려진 카드 덱과 이제 남아있는 카드 덱을 참 깔끔하게 잘 표현한 UI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저도 UI UX에 대해서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슬더스의 UI UX는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적의 다음 행동을 미리 보여주는 시스템에서 오는 약간 플레이어가 공격할지 방어할지라든지 바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게끔 UI를 설계한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카드나 에너지, 체력이나 맵 등 필요한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화려함보다는 이제 살짝 단순한 디자인으로 이제 정보 전달을 한 것이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반에는 카드나 유물의 효과가 많이 나와 있어서 정보량이 많아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슬더스 2에서 장점은 유지한 채로 약간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나 시각적 효과를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조금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줌으로써 몰입감을 조금 더 높인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UX UI는 화려한 연출보다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돕는 정보 중심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체력과 에너지, 손패, 적의 다음 행동 등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해서 시선 이동을 줄이고 색상과 아이콘 정보만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와 보조 정보를 구분해서 화면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적의 행동을 미리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플레이어가 운보다는 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UI UX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UI UX는 편의성과 몰입감을 높여서 더욱 전략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주제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주제로는 장점과 아쉬운 점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다음 저는 아까 앞서 재미 요소와 성공한 이유에서 장점이 많이 보여진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을 위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스토리의 비중이 낮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슬더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 중심이다 보니 세계관이나 캐릭터 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그라이크 특유의 반복성인데 패배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 플레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약간 많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단점들은 대부분 로그라이크라는 장르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반복 플레이와 높은 난이도 그리고 랜덤 요소는 동시에 슬더스를 높은 전략성과 리플레이성을 만들어주는 요소기도 해서 단점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단점조차도 이 게임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높은 전략성과 리플레이성, 반복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같은데요. 매 플레이마다 이제 카드와 유물, 적, 그리고 맵이 달라져서 플레이어들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카드와 경로 선택 등 모든 결정이 게임 진행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데 그게 아마 플레이어들의 성취감을 유발하고 이게 바로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와 유물의 다양한 시너지 그리고 직관적인 UI와 UX. 저는 이 게임의 장단점이 참 재미있지만 아직 운적 요소라던가 보스전의 밸런스 관련해서는 조금 유저가 불쾌할 수 있는 불합리함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하여 지금의 슬더슬은 꽤나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오늘은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게임 디자인을 함께 분석해 보았는데요. 단순히 재밌는 게임을 넘어서 플레이어의 선택을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과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이 디자인이 게임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임은 단순히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재미있는지를 분석해 볼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네, 네. 네. 지금까지 방구석 게임 연구의 진행을 맡은 홍보부장 고형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